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일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케이스는 채무자가 피상속인, 즉 부 내지 모친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겨둔 채로 사망을 해서 그 상속재산이 미등기인 채로 그 협의분할이 내지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채로 파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대지 전답 임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관제인은 이제 경매를 계속 속행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 매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경매를 선택을 해서 경매 매득금을 파산재단에 편입을 해서 환가한 사례입니다. 채권 조사 절차 진행 중,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게 경매 진행 중, 그 다음에 시부인 진행 중. 일반적인 사건은 채무가 채권을 초과함으로 파산 선고 전까지 이자와 원금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받고, 파산 선고일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 채권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부인 절차를 진행하나, 본 사건은 전체 부동산을 매각하면 오히려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남을 가능성이 크므로 후순위 연체이자까지 변제 가능합니다. 채권 신고 안내문을 보낼 때 별도로 금융기관 실무자들에게 선고 후의 이자까지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채무자가 사실은 파산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잘 매각을 해서 채무를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물론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급작스럽게 좀 신중하게 고려를 안 하고 파산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자산관리대부에서 상속 대의등기를 신청해서 경매를 청구하자 변호사 내지 법무사 등 파산 전문가의 정확한 면담을 통하여 법률 검토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기재하지 않고 이제 파산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파산 요건을 심사하는 법원에서 간과할 수가 있죠. 간과된 채 결국은 파산이 선고되었고, 채권자도 경매를 진행 중이로 어쩔 수 없이 면책을 취하지 않는 한 파산 관제 사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성남지원 경매계 실무관은 파산관제인에게 경매의 속행을 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 중이나 배우자는 일단 불허가 사유가 없어 보이로 이제 종결했습니다. 환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부부 면책 판정을 동시에 하므로 배우자는 이 사건 종결 시까지 이제 기다리게 했습니다. 주거 이력 중에 특이한 건 없고요. 한번 쭉 보시면 커피숍 운영 및 무리한 상가 구입, 어머니는 지금 혼자 계시고 배우자는 청소 용역, 딸 아들이 있습니다. 채무는 1억 4,100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그 부동산이 이 금액을 훨씬 이제 초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 연체이자까지, 파산 선고 이자까지 다 갚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근접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부모 재산, 자녀 재산, 자녀 재산은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 이거는 채권자가 상속 대의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알았죠. 저 사람은 지금 부친이 죽어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캐치하고 대의 등기를 신청을 한 거죠. 대의 등기를 하면 상속인 n분의 1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의 상속 등기 비용은 채권자, 일단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다 내고 나중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경매는 이제 하남시 관할이 성남이죠. 2013 타경 2개로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접수 일자 3월 25일, 개시 결정 일자 2월 26일, 바로 하루 차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접수하면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3달 정도 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 경매 신청권자는 제1은행의 채권 양수인 땡땡땡땡 자산관리대부, 일종의 부실채권 양수하는 회사입니다. 부실채권을 양수해서 싸게 사서 채권 주심으로 돈을 버는 회사죠. 3월 29일
경매 신청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붙인 망 안 땡땡 명의 임야 산 88-1을 경매 신청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 대의 등기를 격려했고 경매 신청 사건 등기 기입을 해서 2013 타경 번호가 붙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부친의 상속재산 현황을 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망안 누구 명의 상속재산 임야를 제외하면 약 9천만원 한가 가능하다. 그래서 상속재산 합계는 자녀 1인당 공시지가로 약 1억 5,900만원, 최근 매매가로는 2억 5,700만원, 모친 합계는 공시지가로 2억 4,300만원, 매매가는 3억 6,500만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채권자는 강제 경매를 하고 있었지만 채무자는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이 기업은 을 인정받아 상속 지분율을 높이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모친이 간병 등 이런 특별부양이 잘 인정이 안 돼요. 결국은 상속 지분 n분의 1대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고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1대 7인가 1대 6으로 싸웠는데 동생들하고 싸운 거죠. 근데 소송에서 지니까 뿔따구가 나니까 뭔가 좀 이 사람 채무자의 지분을 동생들한테 파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채무자의 보유 재산 가액은 약 3억 원, 2억 5천에 3억 원이 되는데 채권자들의 채무 초과하여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채무자가 이를 누락기재하여서 면책만 모를 줄 알고 빚만 털라고 설마 아버지 재산으로 돼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걸 알 수 있을까라고 좀 얕은 꾀를 쓴 거죠. 모를 줄 알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합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도 만약에 부친 거 안 내죠. 부친 건 안 냅니다. 이 사안에서는 부친 걸 내니까 관제인이 아까 그런 도표를 짠 거죠. 근데 2020년 2월 1일부터는 안 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래 결국은 뭡니까? FM대로 관제인은 상속을 조사를 해야 돼요. 부친, 모친, 배우자 혹은 미혼 자녀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재산을. 그럴 때 정확하게 사망일자하고 최근 파산 신청일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약에 상속이 일어났으면 미등기면은 아직 분할을 안 했으면 n분의 1로 등기를 한다든지 해서 환가를 해야 될 테고 이미 분할을 했으면 사행위 여부를 판단을 해서 부인 청구를 들어가야 되겠죠. 채권자 중 자산관리 대부가 제1은행 양수채권에 기하여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 대의등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양수받은 게 아까 5천 얼마 빼내 안 되니까 다 할 필요가 없죠. 비용도 들어가니까요. 대의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료로 강제경매를 취소하고 임의매매를 임의매매는 이제 관제인이 알아서 적당한 가격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매매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죠. 높은 가격으로 팔아줘야지 채무자도 좀 남는 게 있죠.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형제들 간의 감정적 앙금으로 형제들을 통한 지분 매각이 쉽지 않고 경매 과정에서 형제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위 지분을 매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매를 진행시켜 매각 추이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제 최종적인 의견을 해서 결국은 아마 경매 매득금을 최종적으로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형사적으로 보면은 사기 파산죄에 가까워요. 사기 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은닉이죠.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건은 기각돼야 마땅한 취지 이의신청서를 이제 제출했죠. 앞으로도 이제 제가 미등기 상속재산을 쭉
할 기회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그 망인의 재산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안 써요. 일부러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관제인들은 FM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14종으로 아무리 본인 것만 딱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고 이제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의 상속재산을 미등기인 거, 그 다음에 협의분할한 것도 기재하게 돼 있죠. 별지 목록, 그 재산 목록 14번이 뭡니까? 상속재산이에요. 근데 기재를 안 하죠. 기재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일부 아주 뭐 한 1, 2%? 100건 중에 99%는 98%는 기재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보편상자죠.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보험해약환급금 1이죠. 파산한가, 개인 파산한가 1입니다. 편파행위. 편파행위는 뭐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상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아예 등기를 안 한 채로 그냥 남겨둔 경우가 있고, 이게 지금 그런 사안이죠. 이제 다음에 또 보시겠지만 협의분할이 사행위 내지 부인권 대상이 된 행위가 있죠. 상속 포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몇 건 못 봤어요. 제가 파산하면서 아마 상속 포기한 거를 심사한 게 한 10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기억이 나요. 철원, 안동, 뭐 몇 군데. 그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2020년 2월 1일 이후에도 채무자들이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분야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아마 판가 사례에서 보험과 같이 탑을 아마 노릴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